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 이슈들 가지고 조금 언급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시장 안에서의 이슈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두 가지를 주고 두 가지를 받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일단 이 부분은 거의 다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보통은 이제 시장 안에서는 뭐 단발성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부분은 사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좀 있었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좀 깜짝 놀랐냐 하면은, 어,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미래 공급망 부분의 구축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번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마스크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미국,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자체가 거의 뭐 붕괴가 되어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미국 내에 어떤 이런 공급망 자체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했죠. 2월 24일에 서명을 하면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쪽 관련된 첨단 기술 부분을 국내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하는 부분 자체를 입법화하려는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등의 핵심 산업별 E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EU 역내 공급망 연합 구축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 좀 있어 보이는 이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여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자유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 이제 글로벌로 이제 자유주의 이제 경제 시장인데 이게 이제 보수적인 시장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게, 자국이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미국도 그렇고 소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소비력이 있는 나라들이고, 기존의 이제 사업 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개발도상국이 뭔가 물건을 만들고 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을 이제 선진국에 이제 파는 거죠. 선진국에서 팔아서 선진국에 소비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해운이라든지 물동량도 늘어나고 뭐 조선도 가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면, 이전의 경제 흐름이 그랬다는 거죠. 이번은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변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미국부터 시작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은 지금 4대 핵심 품목에 대해 가지고 4대 핵심 품목에 대해서 뭐 일단 이 부분을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2월 24일 날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이 부분이 일단은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서 일단 4대 핵심 품목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 의약품 이 네 가지가 일단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주력적으로 장비라든지 인프라 구축 자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동맹국가의 협력 가능성 뭐 이거 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약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맹국하고 우리 동맹국이니까 그쵸?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얘기들 일단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는 미국 상무부에서 맡고요. 배터리는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맡고, 히토리는 국방부에서, 의약품은 보건부에서 이렇게 맡아서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 내에서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파적인 의회 입법 활동을 지금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 내에서의 삼성전자의 투자 이 부분 자체가 일단 뭐 이건 시류대로 그냥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국경제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이제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력 자체가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차라리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국정 봉쇄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무역이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의 반도체 수급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입법 발의되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반도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반도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부분도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연구 개발에 인센티브를 일단 뭐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고요. 이 부분이 일단 2021년도 1월 달에 일단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미국 국방수권법 뭐 이 부분으로 일단 통과가 되었는데, 일단 예산은 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로 밑에 보시면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죠. 2024년까지 그쵸? 적격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서 최대 40% 정도 투자 세액 공제 조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내 이제 반도체 투자 부분을 굉장히 좀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 딱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딱 나는 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러면 반도체가 다 좋을 것이냐 뭐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다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기술력 자체가 지금 미국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쪽만 일단은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반도체 투자가 미국 내에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왜 이게 물음표가 찍히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물건을 많이 팔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물건을 많이 팔라 그러면 미국이 밀어주니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겠구나. 그럼 언제? 내일 당장? 아니죠. 장비를 넣고 설비를 짓고 그쵸?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공장 자체가 일단 돌아가기 시작을 해야지 삼성전자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우상향하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공장부터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부터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일단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쪽 관련돼서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약간 좀 그룹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언급은 해 드릴 겁니다만은, 우리 비회원이신 분들도 일단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쪽은 사실은 2차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배터리 부분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죠. 최첨단 에너지 기술의 미국 내 제조를 지원을 하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도입. 이게 이제 SK 이노베이션
한테 이번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이 걸렸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손을 살짝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어떻게 보면 LG화학도 투자를 하고 SK이노베이션도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방향성 자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도 같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장비 관련된 회사들이 무조건 있어야 하느냐. 아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 기술력에 맞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들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일단 저는 그룹핑을 해서 일단 보고는 있는데요. 움직일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재에 따는 그러면 어떻게 좋아지는 거냐 하면 반도체가 장비가 들어오고 생산이 시작이 되면은 소재가 먼저 매출이 생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반도체를 팔므로 인해서 삼성전자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흐름 자체를 잡아놔 놓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배터리 부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기후변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탄소라고 하면 아예 탄소가 없는 부분은 신재생이 될 거고요. 저탄소라고 하면 LNG, 뭐 LPG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 화력 발전까지도 일단 포함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확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 2차전지 관련돼서 부분도 보시는데 2차전지 부분은 지금 여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뭐 2차전지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끼어들 때가 많을까? 일단 의약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밖에 없는데 의약품의 외국 제조에 대한 의존도 및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히토류는 사실 타켓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중국과 같이 한정된 국가들로만 히토류를 조달을 받는 것을 일단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타켓은 일단 중국이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얘기는 시장 안에서 계속 이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유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일단 합니다. 유럽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터리 부분에서 제가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이거 지금 보시면 환경 관련 문제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2021년 3월에 발입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라인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2차전지 정도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이제 GM의 볼트라고 하는 전기차 아시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이 전기차 볼트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LG 거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LG전자의 구동 모터라든지 LG 이노텍의 센서라든지 LG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시아라든지 하는 부분이 볼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G가 차라리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 우위에 있는 부분이 수소차 부분은 또 기술 우위에 있다 보니까 수소차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가 좀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중국 상하이 자동차를 살래? 현대차를 살래? 그러면 뭔 소리야? 이게 상하이 자동차하고 현대차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 많이 비교를 했냐면 토요타하고 현대자동차를 많이 비교를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원엔 환율 자체가 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야, 일본의 렉서스를 안 사고 우리 현대차를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력 자체가
사실은 브랜드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항상 보면은 예전에 LED 경쟁을 할 때도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LED 경쟁을 하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든지 독일하고 뭐 LED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주를 받을 때. 조선도 물론 이제 중국 조선이 많이 커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하지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지 않죠. 뭔가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에 뭔가 판매를 할 때 우리나라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소위 빅파마 투자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브랜드력 자체가 그다지 높지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브랜드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량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갔죠. 이 부분만 일단 보더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부분에 의미가 좀 생겼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BTS라든지 윤여정 씨라든지 하는 부분 기생충이라든지 이 코리아가 많이 좀 알려지고 있고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력이 올라가면서 현대차의 브랜드력까지도 저는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현대가 어차피 지금 미국 내에 지금 자동차 생산 부분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라 투자가 거의 뭐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보더라도 저는 크게 뭐 나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일단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관련된 정보를 제가 한번 해놨던 부분을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뭐 하도록 하고요. 자동차 관련돼서 제가 해놓은 게 요번에 미국 남부에 이제 자동차 전기차 클러스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형성되는 부분이 저는 대부분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보여드릴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죠. 봅시다.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차 클러스터 자체를 이번에 이제 미국 남부에다가 만듭니다. 미국 남부에다가 일단 만들게 되는데, 뭐,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 부분이 이제, 지금 보면 기아차가 이제 조지아주에,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애리베마 주에다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라도 들어가고요. 대한솔루션도 들어가고, 지금 보면 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만도도 일단 들어가고요. 지금 대부분 한일이화도 들어가고, 세종도 들어가고, 모비스도 들어가고, 뭐 많은 회사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번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중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기차하고 더불어 가지고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 수소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수소 쪽에서의 어떤 진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에너지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좀 넘어왔는데 이 에너지 부분에서는 수소 자동차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주시면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유럽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EU, 유럽도 지금 미래 핵심 산업의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자립화를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조금 다르게 각 나라들이 뭔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약간 좀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전에도 그런 흐름 자체는 조금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LG라든지 뭐 일부 기업들이 미국 유럽 내에 그 영내 공장을 짓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 부분이 일단은 그쪽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저는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EU 배터리 연합이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셀 생산이
아시아 생산에 집중이 되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터리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의 뭐 2차 전지는 전 세계 한 30%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3개국이 이제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을 해봐도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유럽 내에서 생산해서 유럽 내에서 만들어 쓰는 게 그래도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국경 자체가 물류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씨 아시아 쪽에 뭐 문제가 생겼네. 물류가 이동을 안 하네. 그럼 전기차 못 만들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전부 다 아시아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럽 내에서는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면서 2025년까지 연간 한 700만 대 이상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EU 배터리 셀 생산 2위국을 지금 목표로 지금 조달하겠다. 역내 수요 조달을 일단 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EU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혼자만 일단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한테 이게 호재가 되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 자체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플레이어가 많이 들어오면은 사실 이게 만들어서 뭔가 팔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데 배터리 소재 원료 관련된 기업들 지금 보면 완전히 글로벌이죠. 그 옆에 이제 국기들을 보면 국기들은 완전히 글로벌로 지금 애들이 지금 들어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뭔가 파이가 떨어질 수 있는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유럽이 파이가 나올 수 있는 쪽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찾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일단은 수소 부분은 우리가 약간 좀 우위에 있으니까 수소 부분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일단은 미국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뭐 진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기차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똑같아요. 미국하고 똑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시장 안에서 뭐 얘기를 뭐 지금 안 해도 아마 대부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도체가 장난 아니게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장난 아니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 9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이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전 세계에서 한 44%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아가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한 12% 정도 차지, 유럽은 한 9%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이 반도체 생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넣겠다. 통신 모듈을 넣겠다. 반도체를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모든 사물에 반도체를 넣겠다. 뭐 물론 이제 이거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하는 부분을 통해서 뭐 5G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겠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한 7, 80% 이상을 우리나라 이계사가 다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유럽은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안에서도 지금 뭐 역내 이제 차량용 특수 반도체 기업이 네덜란드에 NXP라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독일에는 인피니온이 있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회사죠, 그렇죠? ST 마이크로라는 회사들이 일단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고성능 칩 중요한 건 뭡니까? 고성능 칩은 아시아 시장에 지금 의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유럽 내에 뭐 일단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부분의 기업들이 또 도움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봐요. 이거는 조금 더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단순히 이제 이쪽 관련된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장비 관련된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에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유럽에도 조만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린 수소하고 클라우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외에 지금 향후 공급망 구축 유망 분야로 유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럽에서의 수소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일단은 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향후에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향후에 유럽 내에 이제 공급망 구축 부분의 유망 분야가 그린 수소하고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인데, 그린 수소는 그린 수소들을 일단 놔두고요. 그린 수소는 뭐로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그린 수소라고 하면은 이게 아예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안 시키는 수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소는 여러분들이 수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부생수소가 있고요. 부생수소가 있습니다. 이 부생수소라고 하는 건 뭘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생수소가 있죠. 부생수소가 있는데, 부생수소는, 우리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철강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제철이라든지, 철강이 제철이네요. 석유화학이라든지, 글자가 안 찍히니까 갑자기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지는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부생수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제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산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린은 아니죠, 수소가. 두 번째로 보통은 수소를 만드는 게 LNG라든지 LPG의 성질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계질 수소를 만드는데, 이것도 LNG나 LPG 같은 경우에서 아예 이산탄소가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린은 아니죠.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이산탄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산탄소 배출량 제로니까 그린이 되는 거죠. 이 얘기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을 이용을 해서 수소를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이제 얻어내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 내에서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 자체는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두 자체가 계속해서 아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태양광 풍력이 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는 수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놔 놓고 일단은 시장 안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유망한데, 반도체는 일단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공장 짓고 거기 안에 장비부터 박아놔야 되니까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장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아무 종목이나 다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고성능,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기술 우위에 있는 쪽에서의 장비들이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공장이 다 지어지고 공장이 돌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니까 재료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체크. 공장이 돌기 시작하면 누가 이익이 납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익이 나니까 그 다음에 그쪽이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시장이 안 좋은 게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죠. 뭐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네, 뭐 인플레이션이 어떠냐, 시장 전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그러면 시장이 밀릴 때는 좋은 기업도 밀리고 나쁜 기업도 밀리죠. 좋은 기업도 밀리고 나쁜 기업도 밀리고, 그렇죠? 겨울이 되면은 건강한 사람도 춥고 안 건강한 사람도 추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뭔가를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관점도 굉장히 건강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이 밀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나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를 나는 기다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자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하고 지금 미국 쪽에서 전체적인 이 공급망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느끼시면서 관심 종목 잘 잡으시고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